지금 이 나이대가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나이대예요.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우리가 70년 뭐 60년 후반대에서 70년대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때 고생들을 좀 많이 한 사주들이 많이 있죠. 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2023년 개묘년의 중반기 운세, 오늘은 소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예예. 소띠분들 좀 운세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 소띠분들이 가장 좀 안쓰러워요.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시는데 굴곡이 너무 많아. 아. 우리가 사주에 소띠들 보면은 사주에 하계가 있고 우리가 소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사주인데 그 조상의 덕을 못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고력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소띠분들이 우직하게 노력은 많이 하잖아. 그죠. 우리가 논밭 갈 때 소들이 다 가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소들이 보면은 노력은 많이 해. 근데 또 일이 안 풀리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상이 앞을 쓰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세신 분들이 보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띠분들이 보면은 나는 항상 좀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네네네. 또 이용만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직하다 보니까 뭐 내 마음을 내가 말을 안 해도 남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자기 가슴에 이게 담아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분들이 많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은, 아니,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직업들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는 좀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띠분들은 네. 무조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면 힘들어요. 소띠가 맨날 소가 맨날 놀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의 길을 잘 닦아주면 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뛰기도 해요. 소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자신의 조금 속내 같은 거를 남들한테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속이 문드러진다던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힘들었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고생 많이 하죠. 내가 배우자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남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혼자 더 우리가 이렇게 응어리가 진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친근감 이런 것들이 좀 쌓아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얽매인 거 이런 것들을 좀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위에 좀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97년생 27세 분들 27세 정축생 네. 초년 운이 들어오죠. 초년은 그러니까 7자 그러니까 27에 우리가 초년 성주가 들어오는데 성주가 들어오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조상이 아프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신의 가물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제자라던가 또 아니면 이게 조상이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7 정축생 분들이 보면은 미련한 것 같지만 좀 야가요. 그래서 자기 손해볼 짓을 안 해요. 소띠가 아까 내가 우직하다 그랬잖아. 네네네. 근데 27 정축생은 틀려요. 사리가 밝고요. 또 우리가 또 많이 깨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가 다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주가 들어오면서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죠. 그러니까는 상반기 생이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음력으로 4월달이잖아. 그러니까 7월, 8월, 9월달 뭐 하반기 중에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요 직장운이 들어와 있고 이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은
중반기 운에서 우리 27 정축생분들이 뭐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머리가 좀 좋고 또 남보다 이렇게 빠른 그리고 캐치가 또 빨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로 85년생 39세 분들. 우리가 보통 9수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39 의축생분들이 네. 9수라고 하더라도 중반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문서운이 들어와요. 오. 뭐 9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9수 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오히려 9수에 운이 더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9 의축생 같은 경우에는 네. 중반기 운세에서 9수라고 하더라도 운이 열려. 일단 문서 운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직장의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했을 때 득이 될 수 있어요. 투자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사행성 있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내가 어떤 문서를 잡아서 투자를 한다던가 땅을 잡는다던가 뭐 이런 문서를 말하는 거지. 네. 이게 뭐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거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39 의축생 분들이 보면은요, 내가 가정을 이루가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우직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 사람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는 해라, 넌 해라, 나 이렇게 있을게 이러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인해서 가정에 좀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을 주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변동도 가능합니다. 뭐 내가 9수라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래 이러시지 말고요. 내가 직장이 힘들면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년생 51세 분들. 52세 개축생 분들, 뭐 52세 개축생 분들, 네. 지금 이 나이대가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나이대예요.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우리가 70년 뭐 60년 후반대에서 70년대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때 고생들을 좀 많이 한 사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시원한사 우리 개축생 분들도 마음은 여리지만 뭘 해야지 하면은 좀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진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추진할 적에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진력이 강한데 안 할 것도 밀고 나가고 해야 될 것도 밀고 나가. 그러니까는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때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갔다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원하나 개축생 분들이. 근데 이제 올해 중반기 운을 보는 거잖아. 네. 7월 달에 9월 달에는 일단 변화수는 따라와요. 뭐 업장 변화라던가 뭐 사업장의 변동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직장의 변동을 준다던가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또 사업적으로 간다던가 이런 거 괜찮고 또 외국에서 어떤 거를 뭐 무역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내 얼굴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9월달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9월달에 관제수는 우리가 가정법원에 가는 것도 관제수예요. 우리가 이혼하러 가잖아. 그것도 관제수야. 그러니까는 관제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1년생 63세 분들. 63세 분들 인간의 덕이 없어요.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업장 소멸을 해야 돼.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남한테 자꾸 베풀어 주고 또 내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한테 뭐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야. 성과를 받기는커녕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업장 소멸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63세 신출생 분들이요. 가정 있어도 여자들은요 배우자가 있어도 평생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살림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들은 좀 게을러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일을 계속 해고 살아야 어. 편안해. 어. 안 그러면은 몸이 아파. 아. 여자들. 일을 안 하면 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진짜 내가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내가 초년 중년에는 많이 힘들었어. 네. 근데 올해 뭐 개면연이니까 작년부터 오히려 운은 열렸어요. 작년부터 열렸고 네. 올해 지금 뭐 상반기, 중반기 지금 운은 다 열릴 수가 있다. 운이 열리면은 당연히 뭐 금전은 따라오겠죠. 네. 그리고 집안에 시끄러웠던 것들이 뭐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내가 힘들었던 그 과정을 갖다가 뭐 중반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이 넘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보상을 받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내가 크게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 아, 뭔가 그러기 분위기에 때문에. 휩쓸려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고요. 또 우리 64세 신축생분들이요 자손의 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 덕이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 그러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64세 신축생들을 보면은 네. 항상 내가 좀 마음이 아파요. 아. 좀 다른 뭐 나이대보다도 이게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상감이 또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뭐 내가 양갈래길로 갈라지는 조상에서 도움을 주느냐 또 나한테 해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갈래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뭐 중반기 말년에 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고 이제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예, 예. 직접 방문해가지고 뭐더 좋은 방향성, 더 좋은 시기 그런 것도 알아가셨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